해보겠습니다. 10번. 10번은 145쪽부터 147쪽 있는데 도시 군객 시설 부지 매수 청구 꼭 시험에 나옵니다. 토지는 지목이 대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 이제 지목이 대인 토지만 그 결정구시로부터 10년 지나가서 사업하지 않고 실식의 인가도 이루지 않으면 매수 청구가 하나죠. 이걸 이제 물어본 겁니다. 1번 매수무자가 일단 틀린 거 그랬으니까 답은 5번이죠. 5번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 군객 시설 채권을 발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다 줄 거 봐요. 밑에 따서 매수무자 이렇게 써놔. 매수무자. 그래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매수 대금 지급할 때에 현금 대신 도시 군객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다 이거 아시고, 그리고 발행해 줄 때는 마지막에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그 말 줘버려요. 그 말 줘버리고 승인받지 않고 발행하죠. 그냥 발행합니다. 그래 이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어떨 때 그 채권을 발행해서 주느냐, 채권 발행하는 사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발행 사유, 도시 군객 시설 채권 발행 사유는 땅 주인이 원해 발행을. 그래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그것 좀 발행해 주세요라고 토지사가 원해요. 원하는 경우하고, 근데 원하지 않고요 이 친구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아도 강요로 그냥 이 채권 받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떨 때냐,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 이거 약속 부비 토지라 하죠. 부비 토지로서 부비 토지인데 부비 토지로서 매수세금이 얼마를 초과하면 매수대금 매수세금이 3천만 원 초과하잖아요. 초과하면 이 초과분만 3천만 원 현금 주고 초과분만 채권으로 강제 지급해야 된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거 아주 출제한 바 있습니다. 이 채권을 발행해서 줬다면 지방자치단체는 몇 년에 상환 주셔야 되는가? 10년. 구청기간은 조류치 한다. 여기까지를 생각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그거 나와있죠? 그리고 자, 이 매수청과 관련해서 머릿속으로 정리하세요. 이렇게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대인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가 있다 그러면 매수자한테 하는데, 매수자는 원칙으로 특광특특시장수인 지자체장한테 하죠. 그런데 이미 시행자가 결정 나 있었는데 시행자가 10년 동안 안 했다 하면 시행자한테 매수청구하죠. 또 설치할 의무자가 있었다. 설치 후 관리할 의무자가 같은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친구가 10년 동안 안 했다 그러면 이자가 매수자가 돼서 이 친구한테 사달라고 하죠. 만약 설치할 의무자는 A고 설치 후 넘겨받아서 관리할 의무자는 B다. 서로 다르다 그러면 설치할 의무자에게 매수청한다. 이거 알으시고, 이때 매수 의무자들 매수청구 들으면 법적으로 사야 할 의무 있지 않고, 여기 봐봐요. 6개월 내에 산다 만다 여부만 결정해서 알려주면 됐죠. 6개월 내에 매수한다 안 한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주면 돼. 이때 만약 매수하지 않고 결정이 통보가 오면은 지목이 된 토지 소유는 허가 신청해서 특광특특시장한테 허가 신청해서 3층 이하인 단독택 건축할 수 있죠. 그때 공동택 건축할 수 없어요. 단독택, 순수 단독택만 건축할 수 있고 다가구, 다중, 아파트, 엘 다세는 안 돼요.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설치할 수 있고 3층 이하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데 바로 네 가지 안 되죠. 단란지점, 안마시설, 노름상, 다중생활시설 안 된다. 공장을 설치할 수도 이렇게 하시고, 만약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렸다면 2년에 매수해야 된다. 2년에 매수해야 된다. 이거 매수 시 매수 가격은 공시법을 정해서 해야 한다. 여기까지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 4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 그리고요 이완이 나왔으니까 아까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 좀 고셔놓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자면 그 결정 효력이 이렇게 된가? 20년. 20년이 된 날 다음날에 효력이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머릿속에 떠올리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179쪽부터 180쪽 있는데 개발행 허가 제한이 나와 있죠. 개발행 허가 제한은 바로 시험에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178쪽하고 180쪽이시죠. 자, 개발행 허가 제한 틀린 건데 바로 2번이 틀렸어요. 왜 틀렸냐? 3년이 아니라 5년. 2번은 5년이죠.
그래 여기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때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가 5개 있어. 5개. 5개가 머릿속에 복사되어 있어야 되죠. 복사되어 있죠. 녹지저 계획과정에 수목이 조수료가 그리고 우량노구자에 있어서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에 바로 문화재, 경관, 환경, 그 다음에 미관 이런 것들의 손상, 오염우려가 있다. 이럴 때 이 지역에 야 여기 당분간 허가 못 받아가라고 개발행위 할 수 있죠. 이때는 최장 3년이면 이런 보존 조치할 수 있다고 해서 최장 3년간만 제한하고 기간 연장 못한다. 그 다음에 토지기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도시군 기본계나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고 있는 쪽으로서 그 계획 결정남으로써 여러 가지 그 행위자니 변경이 예상되는 지역들이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격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 이 세 가지는 도지기로서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서 5년이냐? 1회 일단 3년 제한하고 그 다음에 1회 1년, 2년 더 연장해서 합산해서 5년 이게 떠올라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봐봐. 이거 제한할 때 국토교통부장하고 시도사가 시장, 군수가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시도사하고 국장이 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그 지역에 시장수 의견을 꼭 드려야 돼. 그러고 나서 국장은 중앙도 심의, 시도는 지방도 심의 거쳐서 지정고시하죠. 근데 여기 일단 지정하고 나서 기간만 연장하려고 한다. 그때는 심의는 필요 없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죠. 그럼 끝났어.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183쪽부터 192쪽까지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꼭 시험에 나오죠. 틀린 거. 답은 3번인데 3번은 가다 보면 마지막에 1년이 되는 날에 할 때 되는 날에가 아니라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예자 앞에다가 다음 날 이렇게 써야 되죠. 마지막에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이렇게 그래서 꼭 암기해야 돼.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은 바로 의무적 지정 대상지역이 4가지 있다는 거예요. 1번 보면 용도적 등이 변경되거나 뭐 해지돼 행위장이 완화된 지역 꼭 지정해야 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장이 완화 해지된 지역도 지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년 대비 전년도 들어와서 개발의 허가수가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리고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그 시라든가 군 지역의 전체 인구 증가율 대비 20% 이상 높은 지역 전년도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거 생각하시고 이때 지정할 때 면적은 최소 얼마 이상 지정하냐? 10만. 그렇죠. 지정을 하게 될 때 절차는 주민 의견 청취 꼭 하고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서 지정고시한다. 지정 고시했다면 반드시 1년에 기반시설 설치에 수립해라. 수립을 하자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구역 해제해야 된다. 해제는 본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바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이 기반시설 설정을 부가 징수해 가느냐 바로 연면적 200점부터 초과하는 신축과 중시할 때는 우리가 그 돈 내야 된다. 우리가 내야 할 때 현금, 카드, 토지로 물납 다 인정받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를 필요한 기반시설이 무엇이냐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대학을 포함한다, 제한다. 오, 좋아. 그게 시험에 3번 나왔어요. 대학을 제한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 이런 것들을 설치가 필요해서 제한 장소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 설치병을 내할 우리가 상황이 됐다. 그럴 때는 바로 민간사업 시행자에게 20번까지 부담케 하는데 25번가 부가 더 증감해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특광 특수시장수가. 만약 우리가 이제 기반시설 부과를 당했다. 그러면 부과를 당한다 보다도 우리가 그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할 그런 신축, 중축을 행위를 했다. 그러면 허가권자께서 신축, 중축 허가 냈던 허가권자의 특광 특수시장수가 계산서 만들어서 내라고 부과에 들어가죠. 그래 언제까지 부과하느냐. 오늘 우리가 신축, 증축허가 받았다면 이견에 부과를 하는 거예요.
부감이 우리는 언제까지 돼야 되냐? 신축공사, 증축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하려면 사용검사, 사용승인 신청해야 되거든. 사용승인 신청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셔. 그리고 이 돈 안 내면 강제 징수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 돈 적게 내려고 계약서 같은 거 2조 변제하다가 걸렸다 위반으로. 그러면 그 비용, 기반서 설치 비용을 면탈하려고 경감하려고 했다 걸리면 위반적으로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그 면탈 경감하려 했던 비용의 3배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을 우리에게 부가 징수했다면 그 돈은 그 해당 기반설 부담기관에 기반 설치 그에 따른 용적 확보됐어야 되지 바로 다른 데 사용해서 안 된다.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고도 남은 잔액이 있다면 기반설 부담경대 기반설과 옆에 연계되는 기반설 설치하는데 용적 확보된 데 써야 되지 다른 데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런 것도 떠올려야 되고 하나 이 기반설 부담구역과 관해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가 지정됐다면 이 안에다 지정할 수 절대 없다. 개발 밀도가 예후적이었다만 지정한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하고 개발 밀도하고는 같은 지역에 절대 중복, 중첩에서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것들 키포인트 알겠죠? 자, 그것까지 머릿속으로 새겨두세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13번은 206페이지 있는데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바로 알아야 돼요. 지정권자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이죠. 그런데 얘네들 말고 또 누가 있냐? 국토교통부장이 있죠. 이때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서 5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잘 아셔야 돼요. 어떨 때 국장이 지정하냐? 국가가 도시발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국장이 장관 아닙니까? 대한민국 장관 18명 계신데 18명 중 2분만 도시발기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나머지 17분은 지정하지 못해요. 그 대신 같은 장관한테 야 좀 지정해 주라. 관광도시 하나 만들라니까 좀 지정해 주라라고 요청할 수 있어. 이때 다른 부서의 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합니다. 이자가 요청할 때는 국장한테 하는 거예요. 장관 꼭 알아세요.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 그게 바로 공공기관이 토수는 관철매. 알겠죠? 공공기관.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이 공공기관 국가에서 만들었으니까 한국토지주동사, 한국토지주동사, 한국수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공 이게 떠올라야 돼. 그래서 토수는 관철매 알죠? 이 장하고 정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정부 출연기관인 바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제주국제자동개발센터 이 장들이 국가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대통령 임명해서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정을 제한한다 그래. 지정을 뭐 한다고? 제한. 누구한테 제한서 가냐? 국장한테. 이때 국장한테 갈 때 그냥 조그만하게 이거 좀 지정해. 그러면 속 터져버린단 말이지. 할 일이 그렇게 없는 거 아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30만 정도 이상. 그리고 국가가 하는 거 가지고 국장한테 가죠. 이때 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에는 이거 들어가지 않아요. 지방공사 있잖아요. 경기도 뭐 도시방공사, 서울특별시 도시방공사 얘네들이 지방공사인데 지방공사 장은 대통령 임명해서 일을 시킨 거 아니에요.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해서 일을 시키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로 국토교통부한테 지정 제한 못한다. 이 사람은 지정 제한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뭐 구가 있다면 구청장한테 갖다 제한서 내는 거예요. 저 경기도의 도시방공사는 경기도 뭐 시에다가 지정을 제한한다. 그러면 시장한테 군에다 좀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군수한테 갖다 제한서 내지. 또 제주도에 있는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단체에다 내지 국장한테 절대 가는 거 아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알겠죠? 여기 봐봐요. 또요. 여기 봐봐요. 요청을 할 때에 이 친구도 요청할 수 있어요. 대도시 아닌 시장, 시장, 군수, 자치구청 얘네들도 지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어. 지정 못하고 지네들은 요청할 때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도사님한테 여기 있는 구청장, 서울특별시장, 광시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와 자치구청장이 요청할 때 국장한테 요청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틀려버리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국장한테. 알겠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봐봐요.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서울특별시 땅이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할 수 있어요. 여기가 경기도 땅이다. 그러면 경기도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 봐봐요. 여기. 근데 이렇게 지정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 서울특별시 땅, 경기도 땅이죠. 이때 두 가지 지역 중 넓은 지역에 속해 있는 장이 지정한다. 그럼 틀려요. 둘이 만나서 협의해가지고 지정할 때 정하면 돼.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이 네가 해라 라고 찍어줄까?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지정할까? 직접 지정. 그리고 네 번째. 알겠죠? 그래, 도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서 지정하려고 할 때 그 시도사, 대도시장이 협의해가지고 지정할 자를 정하지 못하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그걸 지정한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뭐 저게 천재인멸생에서 난리 나버렸습니다. 천재인 알죠? 그 해일을 일본 덮친 거 봤을걸?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바닷가에서 해리 덮쳐가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없어? 못하겠죠. 전염병 확산으로 난리 나 죽은 자 막 수두려가지고, 응? 시체가 넘쳐나가지고. 이들 방참 안 돼. 그래서 국가 힘을 빌려도 지금 힘들 판인데, 그래서 이럴 때는 국가가 나서야 되니까 이게 중요해. 천재인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국장이 신경해서 총대면 밀어붙인다. 여기까지를 알아두셔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13번에 몇 번이 틀렸어요? 4번. 그렇죠? 그래서 시장수 구청장 땡. 누가 요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겠죠? 그리고 그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자치구청에 누구한테 요청한다고? 아까 그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설명했으니까. 14번. 14번은 201조부터 210조까지 있는데 도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도시개발조합 땡. 보고 계셔요? 그래 봐보세요.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있고 지정 요청자가 있고 지정 제한자가 있다. 세 가지를 딱 가닥을 쳐서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법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정권자 아까 했어요. 시도사, 대도시장 있고 국장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요청자가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자. 요청자 정리했죠? 요청자는 장관, 주무장관, 얘네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장관 누구한테 요청하고? 국장. 그리고 그 꼬마들 대도시장을 제한 50만 원의 시장과 군수, 자치구청장. 얘네들은 자기 위에 있는 바로 지정권자 팔도에 있는 시군에서는 도사님한테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은 서울특별시한테 6대 광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6대 광시에 있는 군수는 광시한테 갖다 요청한다고 그랬죠? 이 관계를 딱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 제한자가 있어. 뭐가 있다? 지정 제한. 이렇게 세 가지를 딱 가닥쳐가 헷갈리지 않도록. 지정 제한자는 누가 할 수 있냐? 여기 보세요.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12명 있어요. 12명. 그네들이 제안서 갖다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12명을 모르면 이건 공부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12명은 아주 중요해. 그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바로 공공기관, 대통령이 정한 아까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 다음에 도시발구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이네들이 만든 도시발자, 그 다음에 뜻도 있어. 그래, 이때 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12명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세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다. 약주로 국지조. 뭐라고 한다고? 국지조는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어. 알죠? 그래서 조합이 나와서 틀린 겁니다.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다고. 응? 이해돼요? 그래서 국가하고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왜 국가가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냐? 아까 국가는요, 국장이 지정해서 하면 되지. 무슨 제한하겠어. 그쵸? 지자체는 이네들이에요. 이네들은 지정하면 되지. 아까 또 시장군수 구청은 지정 요청하면 되죠. 그래서 빼야지는 거죠. 이 도시발조업은 환지 방식을 가지고 도시발사발자라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가 설립인가 지정을 신청해서 인가받고 30일 등기하고 조합 만들죠. 환지 방식으로 도합이 사업 끝냈어.
한지방수 조합이 사업 끝내가지고 목적 달성했다. 청사업 주거하고 끝냈다. 그러면은 해산해. 없어져. 없어진데 어디다가 더 제한을 하겠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조합은 제한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봐봐요. 이때 여기 보세요. 아까 했으니까 그러면 공공기관의 장인 토수는 관참회 6명하고 정보 출연 기관의 장인 2명 아까 이네들은 국장한테 직접 제안서를 내고 그때는 지정을 하고자 하는 땅이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땅 주인한테 가서 뭐 3분의 이상 동의서 필요 없어. 제안서 내면 돼요. 여기 봐봐. 지방사항 아까 각각 시군에다 제안서 낸다고 그랬죠? 이네들도 대상 토지면 3분의 이상 동의 필요 없어. 근데 여기요. 토지 소재라든가 또 수도권 정비 계획부담 가압을 업종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학교원 공장이 있다. 뭐 이네들이 민간 시행자 대수인자인데 이네들은 여기다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서 하면 이거 나무 땅에다 해달라고 속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재 동의받아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땅은 A 것 땅인데 지상권자 B가 있으면 A의 토지 소재 동의만 받으면 이거 동의서를 인정 안 하겠다. 이 지상권자가 엄청 무서운 사람이다. 왜? 여기 소모고 소유를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됐다면 30년 동안 사용수를 그 사람이 보장받았는데 그 사람 무시해버리고 무슨 도시받는다고 말 안 되죠? 그래서 토지소유자, 지상권자에서 지상권 동의까지 받아와라. 그때 면적 3분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해서 내는 자는 민간 시행자 대수인자들이요. 이때 제한서가 들어갈 때 시군구에다 내죠. 여기요. 시군구 이네들은. 그때 제한서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다가 제한서를 내려고 하는데 이거 A씨다 그러면 A씨한테 갖다 내면 돼요. B군이다 그러면 B군수한테 내면 돼요. 근데 여기다 제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A씨고 여기가 B군이다. 양덕을 쳤다. 그때는 제한서 2장 낼까? 1장만 준비해서 내면 될까? 1장. 어디다? 2가지 지역 중 가장 넓은 지역이 속해 있는 B군수한테 내면 된다. 이렇게 하셔요. 제한서에 하면 1개월이면 답에 간다. 오케이. 노. 만약 불가피한 사유였으면 1개월 연장해서 통보한다. 끝. 이렇게. 그리고 만약 지정을 해 나가게 된다면 그 비용이 엄청 나올 건데 그 비용은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 알면 게임 끝나는 거죠. 거기까지도 알아두셔야 섬세라면 문제 풀 때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14번은 2번만 보고 남은 다 맞았다. 통과하자.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동그라미 4번도 하나 볼까요? 4보면 자,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무슨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 수립할 때는 시행자가 지방사회면 토지소유에 동의받으냐? 무슨 방식? 한제 방식. 이때 동의는 얼마 받아야 될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밑에다 써봐.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와 토지소유 총수 얼마? 2분의 2 이상. 그러면 누가 시행할 때는 동의받을 필요 없을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누굴 때는 동의받지 않는다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알죠? 이게 떠올라야 돼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동의받을 필요 없어. 그리고 그 국가가 지자체가 아니면 동의받아야 되죠. 면적 3분의 2와 총수 2분의 이상. 나머지 자, 또 3번도요. 여기다 줄 거 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그따 줄 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따 줄 건나요? 그게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얼마나 공부하셨나 보자. 뭐가 떠올라야 돼? 이게 떠올라야 돼. 거기다 써놔요. 이게 떠올라야 돼. 응? 뭐가 떠올란다? 박수했어. 그래? 우리가 했잖아. 이렇게. 세수, 박수, 세수. 생각나요? 그래. 그래, 박이 뭐냐? 도시개발구역 바꿔 설치를 필요한 기반서 그 비용 부담 계획. 그 다음에 수가 뭐냐? 수용 사용 방식이 정되는 사업장에서 수용 사용 대상에 되는 토지 등의 그 세사 목록. 이거 토지, 건축물, 토지에 있는 물건, 소유권의 권리, 어업권, 강업권, 양식업권, 무료 사용권 이런 것들을 세부 목록. 세가 뭐냐? 세입자, 임대택, 건설 등 세입자 주거 안전대책. 수는 순환개발 이런 것들 4가지 떠올라요. 4가지. 그래서 3번 숫자가 나와서 맞았어요. 나머지는 너무 쉬우니까 통과.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225쪽부터 229쪽에 있는 도시발잡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죠. 있다가 나왔는데 틀렸어. 없다 그래야 돼. 임원에다 떠붙이고.
임원에다 똥 쳐 임원 밑에다 써. 결격사유. 임원 밑에다가 결격사유. 결격사유 약자 뭐라고 암기하고 있어요? 임원 결격사유. 생각나야 되는데. 이렇게 이 정도는 떠올라야 돼요. 미피피 파급. 뭐라고요? 미피파.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전 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일상의 형을 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날부터 2년이 지나가지 않는 자, 금고일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이 임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에서 감사할 수 없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통과해야 되겠죠?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16번. 이것은 241쪽부터 242쪽이 있는데 토지상환 채권 틀린 거. 이거 꼭 시험에 나올 것이다 생각하고. 5번이 틀렸죠? 5번.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것다 줄 거예요. 마지막에.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것다 줄 것이고. 써요. 수용 생방식인 경우, 수용 생방식인 경우 시행자만 그렇게 써놔요.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따 줄 것이고 수용 생방식인 경우 시행자만 이렇게. 무슨 방식 때 발행한다고요? 무슨 방식? 그래. 수용 생방식 때 누가 발행한다고요? 시행자만. 그러면 거기 조합에다 떠나셔봐. 도시발조합. 도시발조합에다 떠나셔가지고 첫머리 밑에다 써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써봐.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에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수용 생방식 때는 절대 시행자 될 수 없다. 이렇게 각인시켜 놓으세요. 그래서 틀렸죠? 조합을 뺀 민간 시행자 그래야 돼. 5번은 조합을 제한 민간 시행자 그래야 돼. 조합을 제한 민간 시행자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할 때는 반드시 지급보증을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개발조합을 말을 만들어요. 도시개발조합을 제한 그랬어요. 도시개발조합을 제한 그래야 돼. 도시개발조합을 제한 민간을 써. 민간 시행자만 보증을 받아야 된다. 보증. 그래 아까 여기 보세요. 여기 시행자 중 여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토수는 관청명 정부 출연 2명 지방사 이네들이 공공사업 시행자인데 이네들이 수용 상방식 가지고 사업한다. 그러면 시행자니까 발행할 수 있어. 발행할 때는 지급보증을 절대 받을 필요 없이 발행한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 누가 발행할 때만 보증받느냐? 민간 시행자가 될 수 있는지 알겠죠? 그래 그것이 5번. 그리고 1번에서 알아볼 것은 발행할 때는 시행자가 지정권자 아니면 발행객 작성해서 지정을 승인받고 2번 이율은 누가 정하냐? 발행자. 포인트 좀 치거나. 이율은 발행자가 한다. 2번. 3번 발행 규모는 분양토지 분양건축 면적이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수치 암기해야 돼. 4번 이 이전에 따다 붙여. 이전에 따다 붙여서 앞에다 써. 위로 올려 쳐가지고 이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써놔요. 중에 토지상환 채권 이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중요해. 시험에서 2번이나 없다 나왔어. 이전 할 수 있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봐. 어디다? 저기 제목 밑에다가 16번 토지상환 채권 밑에다가 써요. 김영증권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뭔 증권? 김영. 이건 이제 이번 코스에 좀 알고 넘어야 되겠어요. 김영증권으로만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게 중요하죠? 자, 하나 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딱 눈으로 찍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7번. 17번은 243쪽부터 245쪽에 있는데 원형지 공급개발 1번 틀렸죠. 1번이 중요한 수치인데 원형지를 시행자가 공부할 때 바로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 3분의 1까지만 허용한다. 2분의 1 안 된다. 3분의 1. 이 수치는 중요하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지 개발자를 선정할 때는 국지공 중에서 선정하거든. 국지공.
그때는 수익계약 방식으로 개발자 선정해. 근데 공장 용지 학교 동그라미 1번, 2번 공장 밑에다가 학교 두 가지 이런 부지로 사용하는 자에게 원형지 공급해서 나갈 때는 경쟁 입찰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잘 봐두셔. 원형지를 넘겨받았어, 공급받았어. 그러면 개발자들이 직접 개발해서 사용해야 되죠. 10년 이내 보면서 매각을 못하고 제한하죠. 근데 가로 안에 있는 말 중에 줄 거 봐요. 국가 및 지자체 줄 것이고 국가 지방자체는 10년 이내 매각할 수 있다 없다 써버려요. 국가 지자체 줄 것이고 밑에다 줄 것이고 10년 이내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명만. 국가하고 지자체는 원형지 공급받자마자 바로 매각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해. 그리고 다음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5번 원형지 공급가격에다 줄 것이고 기준이란 말 찾아. 마지막 줄 기준 동그라미 쳐서 기준이란 말 동그라미 딱 치고 마지막에 기준 5번에 그때 기준 앞에 있는 말을 다 머릿속에 떠나야 돼. 원형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다 만약 시행자가 원형지 땅에다가 도로 같은 기반서 설치 공사비를 들여놨다 그러면 그거가 플러스에 감정가격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가격에 공사비 금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해서 협의해서 결정한다. 꼭 봐두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머릿속으로 정리하세요. 원형지 뜻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상태 토지다.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18번 이것은 267쪽에 있어요. 267, 268쪽에 있는데 도시개법상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끝내면 공사 끝내고 나서 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중개사 받죠. 중개사 받고 60일 내에 환처분 해주죠. 환처분은 환지에서 정한 내용대로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공고해서 마무리 짓는데요. 이때 환처분을 할 때 어떤 자에게는 정환지 처분, 어떤 자에게는 가만 처분, 어떤 자에게는 뭐 환지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정환지. 그때 환처분 할 때 청산물 액수를 결정하죠. 결정했던 그 액수는 바로 언제 확정되냐? 환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확정돼요. 확정되면 그때 일괄 징수, 일괄 지급에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나 환지를 받지로 않게 되는 친구는 환처분 자체가 없어. 그래서 환처분 전이라도 미리 청산물 교부할 때 결제해서 줄 수 있다 이거 아시고 그리고 이 청산은 외적으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도 할 수 있다. 이것도 아시고 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멸시효가 있는데 5년간 행사하자면 시효로 소멸된다. 이거 머릿속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3번이 틀렸는데요. 3번은 확정했다 포인트 잡아요. 그리고 날 다음에다 다음날 나야 돼. 다음날. 공고된 날의 다음날. 확정이란 말로 하면 공고된 날 다음날. 그리고 남은 통과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써놔 하나. 5번 옆에다가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이게 두 번 나왔고 두 번. 중요하니까 냈겠죠.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 징수 하거나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줄 수 있다. 분할 교부할 수 있다. 분할이란 말이 자 19번 그 282쪽부터 285쪽에 있는데 용어의 정의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이 용어의 정의가 반드시 시험에 나오면 점수 주려는 거 최하급 이런 데서 점수 놓쳐버리면 정말 아깝습니다. 자 틀린 것은 4번이죠. 4번 재건축에다 포인트 잡고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에 토지동 소유자에다 줄 거예요. 토지동 소유자라고 하는 거 마지막에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동 소유자는 누구냐? 정비관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상권자 그 말 지워버리고 토지 지상권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건축물 및 그 부소 토지 소유자 이래야 되죠. 그래 여기가 재건축 사업자라고 정한 정부 있다면 이 안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런 자지요. 그래서 틀렸어. 그런데 이렇게 봐봐요. 여기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한다, 재개발 사업한다, 정비 사업은 세 가지 있죠. 재건축, 주거환경 사업, 재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재개발 사업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토지동을 소유하는
이 정비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이 뭐냐? 건축물 소유자 또 등이 뭐냐? 토지지상권자. 알겠죠? 이렇게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4번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1번에서 알아볼 거 마지막 재개발. 재개발은 두 가지가 있어.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 사업도 재개발이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그 재개발 사업에다 줄 거예요. 또 1번 재개발 사업에다 줄 것이 이렇게 써놔요. 재개발 사업에다가 열악밀집.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다. 노후불량증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시행사가 뭐냐? 그러면 재개발이다. 이렇게 잡아내야 되겠어. 그 다음에 2번 재건축에다 중요표하고, 재건축은 핵심이 양호했다. 포인트. 양호. 그 다음에 공동택 밀집. 노후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공동택 밀집 그따 줄 거예요. 공동택이지 단독택 밀집했는 거 아니에요. 양호하면 무조건 재건축. 양호 재건축 딱 갖다 쳐버리고. 그 다음에 3번 정비 기반설에다 줄 거예요. 정비 기반설하고 5번 공동요소를 꼭 비교해서 알아주셔. 그때 정비 기반설은 도로 상하수 공공 공유청 또 추가해봐. 공용주차 밑에다가 공동구 공동구. 그 다음에 광장 공공공지. 공공 써요. 공공지. 그 정도는 좀 아셔. 하천, 녹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정비 기반설이죠. 근데 5번, 5 보면 공동용설에다 줄 거봐. 공동용설은 암기보로 우리가 암기해버리자 그랬죠? 어떻게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그래. 농마젝스지. 구경 가자 할 때 구경. 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해. 그래서 탁 하면서 탄성, 탁하수. 이걸 머릿속에 넣어놔야 이게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 어린이노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그 다음에 주민 공동으로 이용하는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근데 시험이 나왔어. 유치원, 이렇게. 유치원 아니고 어린이집, 알겠죠? 그 다음에 구판장, 경로당, 타가소, 주민들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주민들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은 286쪽부터 288쪽에 있는데, 기본계획, 정비법상 기본계획 꼭 시험에 나온다.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너무 기니까 기본계획을 하겠는데, 틀린 거. 답은 4번이죠. 4번은 대도시장. 이건 기본계획 지네들 마을에서 도시에 쓰면서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틀렸어. 승인받지 않고 써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부리고, 승인받지 않고 스스로 확정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한다. 스스로 확정 고시하고 국장에게 보고한다. 이렇게. 자, 그걸 꼭 알아주세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할 때만 도지사한테 승인받느냐? 밑에다 써. 이렇게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 그러면 50만 미만이죠. 대도시 아닌 시장만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승인받습니다. 대도시 아닌 시장만 수립했다면 도지사 승인받죠. 그리고 나머지는 간단하니까 읽어보셔도 되겠죠. 자, 거기에서 1번 수립권자 5명뿐이다. 군수아니다. 몇 년 단위 수립하냐? 10년 단위 수립한다. 그리고 하나 더 써요. 그 옆에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이렇게 써놔요.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2번 수립권자가 1번에 5명 있거든. 그네 수립했던 국장한테 보고해야 한다.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3번 대도시 아닌 경우 그러면 50만 미만의 시예요. 50만 미만의 시는 수립해야 돼. 근데 도지사야 하지 마. 그러면 안 해도 돼. 알겠죠? 그 말 없으면 수립해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맞았으니까 통과. 그 다음에 21번 그리고 여기 안 나왔잖아. 20번 기본계획도 작성 방법 기준 누가 정한다? 다
국자 이런 거 기본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있잖아요. 20번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게요. 수립 절차상 그것도 하나 살짝만 써놔요. 수립 절차에서 주민 공람에 따라 10살 이상 주민 공람 끝나면 지방의 의견 청취 그때 지방의회에서는 의견 제시하는데 60이네. 이 정도는 딱 알았어요. 그래 지방의회에게 의견들께서 보내면 지방의회에서는 60인 의견 제시한다. 주민한테 공람시킬 때는 10살 이상 하면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좀 알았어요. 근데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는요. 주민 공람기간 30 이상이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하게 되면 거기서는 60인 의견 제시하죠. 그래서 이건 기본계획. 도시점 주강 정비공원계획. 근데 정비계획 위반 절차, 이거 위반이라고 썼는데 위반 절차상 여기도 주민 공람 절차가 있어요. 주민 공람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척 들어가는데 그때 주민 공람기간에는 좀 10살 하면 틀려요. 이거는 넉넉 잡고 30상 공람식 여기 들어가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면 얘들 며칠 의견 제시하냐? 의견 제시는 똑같아. 60은. 30을 하면 틀리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공법에서 웬만한 지방의 의견 제시 기간은 30일입니다. 여기만 60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우리 국토개법상 공부할 때 의회에 나면 30일 의견 제시하고 그랬어. 국토 아까 공부했죠. 그리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업할 때도 지방의 의견 청취하는데 그것도 30일입니다. 30일. 자, 그래 여기는 정비법 있는 거예요. 정비법. 이거 도시점 주강 정비 기본계획이었어요. 근데 주택법상 정부에 말씀드렸는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 절차상 여기도 주민 공람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 의견 청취가 있어요. 이때 지방의 주민에게 공람시킬 때 며칠상 공람시켜야 되냐? 14일. 지방의 의견 청취해서 여기다 보내면 의견 제시, 여기는 며칠이나 하냐? 의견 시인애들 30이네. 이거 가지고 한번 출제 한번 봤어, 이거 가르쳐 놓고, 이거 가르쳐 놨어. 자, 그 다음에 21번. 21번은 288쪽부터 294쪽이 있는데, 정비 구역 등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바로 3번이 틀렸다 했는데 3번이 왜 틀렸냐? 마지막에 안전 진단했다 포인트 잡아야 돼. 핵심 용어를. 그리고 할 수 있다 지워버리고 하야한다 이렇게 써요. 할 수 있다 지워버리고 끝에 하야한다. 그래 이 바로 세 가지 정비사업 중 무슨 사업을 할 때만 그 절차상 안전단을 실시해야 된다. 재건축. 그래서 재개발 지워버려. 재개발. 3번에 재개발 그 말 찾아서 지워버려. 재개발을 지우고 재건축. 그래서 틀렸어요.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안전단 실시하는가? 재건축. 나머지는 그냥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303쪽부터 321쪽이 있어요. 정비사업 시행자가 틀린 건데 3번이 틀렸죠. 3번이 왜 틀렸냐? 저기 보면 마지막에다 줄 거 봐요. 신탁업자 또는 한국감정원 그거다 줄 거. 밑에다 써요. 재개발 사업 시에만 재개발 사업 시행 시만 공동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재개발 사업 시행 시에만 공동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공동. 무슨 사업 할 때만 재개발. 한국감정원하고 신탁업자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만 공동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재건축 사업 할 때는 공동 시행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 이제 그 두 면 빼버리면 맞아. 두 면 빼면 맞아요.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재건축 사업 조합이 조합은 가반수 통해 얻어서 시장, 군수, 토지, 주택공사 등 시장, 군수 옆에다 등자 써봐요.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마지막에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이러면 맞아. 알겠죠? 두 명이 들어가서 틀렸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되는데 특히 바로 4번하고 4번을 잘 봐주셔야 돼요. 20명인 토지동호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 할 때는 토지동호 소유로 구성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재개발 조합. 근데 역으로 그 20명 밑에다가요. 밑에다 미만이면 써봐. 미만이면 써봐. 20명 바로 밑에다 줄 것이고 미만이면 20명 미만. 미만이면 조합 설립하지 않고 써봐. 조합 설립하지 않고 토지동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 자, 그 사업자 여기 재개발 사업자라고 지정했던 정규안에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조합 안 만들고 그냥 토지동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절대 토지동호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 법적으로 이거 아셔요. 그 다음에 통과되겠고 23번은 330조부터 331쪽이 있는데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을 수립할 때 그 기준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이 틀렸어요. 이건 너무 쉬웠죠.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언제 기준하냐.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은 날 그 말 쳐버려요. 사업 시행과 고시가 있는 날 그 말 치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렇게. 오늘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오늘 분양 신청 기간이 끝난 날, 그죠?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을 기준해서 분양 설계 계획을 수립합니다. 나머지는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이것은 335쪽부터 337쪽 있는데 이 정비상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시행자가 분양받을 자에게 관리처분에서 정한 사항대로 소유권 이전해서 고시하죠. 틀린 것. 2번이 틀렸는데 이것도 중요하고 아주 다 아셨을 거예요. 2번에 거기 두째 줄 날에 할 때 애자 앞에다가 그 다음날. 그래 우리가 정비사업 끝나고 나서 조합원으로서 소유권 넘겨받았다. 그때 언제 분양받은 대지 컨슈머 소유권 취하냐? 소유권 이종시가 있은 날 다음날. 아주 중요하고 나머지는 뭐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특히 4번 지문 하나 봐주세요. 4번 지문 보면은 청산물 지급받을 관리 이전 일을 증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종시가 있은 날 다음날부터 몇 년간 행사하면 시효로 소멸되는가? 5년. 그것도 다음날부터 5년 그것도 줄 거예요.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5번이 잘 나와요. 이 정비구역 지정했지만 정비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준공 인가 고시가 떨어졌다면 굳이 묶어놓을 필요 없으니까 인가 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에 자동 해저 간주됩니다. 그리고 만약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끝냈다면 분양처분인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소유권 이종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해저가 간주된다는 거. 이때 해저가 되면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지 않는다. 꼭 아셔야 돼요. 이런 준공, 인가 등에 따른 정비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25번 371쪽부터 375쪽 있는데 건축법상 용어정이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왜 틀렸는가? 마지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때 하지 않는다 주부르고 한다. 해당한다. 그래서 틀렸고. 그래 건축이랑 5가지가 있어. 줄 거 봐.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를 말하죠. 2번 마지막에 보면 리모델링이란 말 나올 거예요. 리모델링 딱 줄 거 봐요. 리모델링 딱 줄 거 가지고 밑에다 써. 이렇게 리, 증,
개. 그래서 암기. 리모델 뭐냐? 그러면 리정대개. 그래서 정축, 대성, 계축이 리모델 행위죠. 그래서 바로 2번 아니다 그 말 지워버려. 리모델링이다 그래야 되죠. 니다. 아니다를 지워버리고 이다. 끝들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건축물로 균형 향상을 위하여 건축물 일부를 중축 체크 동그라미, 개축 동그라미, 마지막 대선 동그라미. 이 세 가지 행위를 대수합니다. 무슨 법에서? 건축법에서. 거기다 써놔. 공부할 때마다 난 지금 건축법 보고 있다. 2번 앞에 있다. 건축법. 근데 주택법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주택법은 공동택에다 리모델링 하게 한 것으로서 리모델링은 두 가지 행위 말이에요. 대수선하고 그다음에 일부 중축. 개축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택법은 리, 정, 대 이렇게 두 가지. 개가 안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니다를 지워버리고 지하층이다 이래야 돼. 지하층이다. 3번은 지하층이다. 지하층 뜻 아셔야 돼요. 안 보도 건축으로 바닥이 지평면 아래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부터 지평면까지 평균 높이다 줄 것이고 해당 층 높이다 줄 것이고 2분의 3이 지하층이에요. 그래서 아니다가 아니라 지하층입니다. 4번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m 미만이면 고층은 아니다. 자, 역으로 미만 위에다 써봐. 이상. 또 120m 미만 위에다 이상. 이상 써가지고 이상이면 고층을 씁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 둘 중 하나 요건만 충족하면 돼. 30층 이상이나 높이가 120m 이상이면 고층을 씁니다. 그러면, 자, 초고층을 좀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 초고층을 좀. 이럴 때 한번. 초고층을 치면 층수가 몇 층? 그렇죠. 층수가 50층 이상 이거나 또는 건축 높이가 200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기동에 떠감시 기동. 기동에 떠감시 주요 구조부이다. 그랬잖아요. 기동만 주요 구조부다. 이렇게. 기동만 주요 구조부. 그러면 마지막에 주요 구조부에다 딱 줄 거 봐요. 5번 주요 구조부에다 딱 줄 것이고 밑에다 써. 암기하라고 했죠. 주요 구조가 뭐냐 그러면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딱 잘랐어요. 뭐뭐서 내기하는 바보들이 있다. 내기, 바보.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주라고 그러죠. 내기, 바보, 지주. 내리벽, 기둥, 바닥, 포, 지붕틀 주기다는 주요 구조다. 달달달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거 기본이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번. 이건 자 층수 산정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3번이 틀렸어. 너무 쉬웠네.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산입된다 그래야 돼요. 연면적에는 산입되죠. 연면적이라고 한다. 똥 맞춰봐. 연면적은 뜻도 알아야 돼요. 연면적 똥 맞춰가지고 하나의 건축물로 써요. 하나의 건축물로 뜻이요. 뜻. 각층 바닥 면적 합계다. 이게 뜻이에요. 그래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 면적 합계다. 이게 뜻이거든. 이때 각층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지하층 있고 지상층 있다면 지하층, 지상층 다 합해서 각층이라고 그래. 그래서 연면적에는 지하층 있다면 그것도 포함돼. 그러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있다.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는 지, 주, PP 제된다고 그랬죠? 그래. 용적률 산정 연면적은 지하층, 지상, 부속용, 주차장, 그 다음 P나 안정용, 대평하는 제, 이거 뭐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틀렸고 남은 통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7번 좀 쉬었다 합시다.